놀이나 취미가 왜 중요한가요? 스포츠나 놀이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많이 개발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주어진 룰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수없이 문제들과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한테 확 당기는 걸 찾을 기회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놀이터에 데리고 오셔도 자꾸 통제를 하죠. 아니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물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자유스러움을 주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 큰 택배 박스가 와요.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아이들은 강아지가 됐어요 하면서 자기 이불을 막 그 안에서 넣어서 자기도 하고, 밖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박스 하나 가지고도 일주일 이상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놀거든요. 스포츠는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질 때도 있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성장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라인 스케이트인가? 그걸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그만둬야지라고 할 때, 오늘 여기까지 갔으니까 내일은 여기까지만 가보면 멋질 것 같지 않아? 살짝 동기부여만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5년씩 10년씩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감,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이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가사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지금 빨래를 개야 되는데 같이 좀 갤까? 엄마는 늘 이렇게 겠는데 훨씬 더 잘한 것 같네. 너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는구나. 가사노동은 자기인식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또 가사노동 중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구체적이고 명확한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또 네가 도와줘서 엄마가 일이 줄어들어서 좋아. 일상생활이 곧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냥 키워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면서 아이하고 대화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놀이는 시간 낭비다. 놀이가 무슨 배움이냐라는 인식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과학 시간에 과학 연극 같은 것도 정말 다양하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속도 수업할 때 달팽이가 되어 보아요 라는 수업을 해요. 내가 저 거리까지 얼마만 빨리 가는가가 속도잖아, 그죠? 달팽이가 되어 보아요 라는 게임, 모든 별로 한 사람이 달팽이가 되고 천천히 가는 팀이 이기는 거.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아이들은 그 놀이를 하면서 막 재밌어 죽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쓰면 속도가 뭔지 공식 외우지 않아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밖에 지나가다가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과학 선생은 오늘도 애 데리고 노느라고 정신없고 공부 한 장 안 가르치고,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칠판에 쓰고 공책에 적고 외우고 해야만 공부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관점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학교가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잖아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그 경쟁 체제 속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회적인 인정, 그런 외적인 부분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잣대가 획일화되어 있죠. 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되긴 하죠. 근데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 부모님의 관점이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들어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를 사회적으로 성공을 시킨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이제 와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아이가 하나도 안 행복하대. 너무 충격인 거죠. 나는 올인해서 성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인데 부모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어느 날 그만둬버린 거죠. 엄마 말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해야 그런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이 방향으로 우리 애를 성공시킬 거야. 그 고집이 아이와 엄마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아이를 잘 관찰을 해보면 반짝반짝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 눈에는 되게 하찮게 보이거든요.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뭐야? 물었는데 난 문방구 주인이 될 거야 하는 순간 막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에게
문방구는 꿈의 장소고 우주의 공간인 거죠. 그러면 그 꿈을 응원하면서 우리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문방구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홈플러스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백화점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를 부모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끝끝내 그 아이가 난 그냥 소박하게 쬐끔만 벌고 그냥 문방구 주인이 좋아라고 해도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내 기준과 기대가 내 아이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엄마 저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미술을 하고 싶어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댄서가 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인지. 근데 10대 아이들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존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난 농구 선수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농구 선수로 성공해가 밥 벌어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안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자기의 의사를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부모하고의 간극이 멀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이해를 해요. 이 아이가 지금 농구 선수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도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축구 선수 되려고 하다가 축구화 그래서 신발 디자이너가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고 변형해 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일단 차단해 버리는 거죠. 농구 선수가 못된 경우도 사실 있어요. 뭐 부상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럼 거기서 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뭔가 제시를 한다 이러면 안 될 거야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이의 모든 열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삶에 대한 열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10대 때 부모와 교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대학생들의 60% 가까이가 전과를 꿈꾼다. 너무 허탈한 결과잖아요. 그 많은 비용, 노력을 들여가지고 갔는데 야 적성 아닌 것 같아. 야 너무 재미가 없어. 10대 때 아이가 원하는 방향이 100%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부터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동기부여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좋은 부모란 어떤 모습인가요? 좋은 부모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인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공간에 애하고 내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만큼은 줘야 된다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고 재미있어야 좋으니까 옛말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부부면 충분하다. 나이 들면서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부부의 관계를 다 느끼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무 문제 없어. 넌 공부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은 가족 전체의 안정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매일 티각태각 싸우면서 너는 안정감 있게 잘 커야지. 이건 될 수가 없으니까. 두 아이의 성향은 같은가요? 우리는 가족이 너무 다 달라요.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악착같이 뭘 내는 점은 딸 둘 다 저를 닮았고 계획성 있고 목표한 게 있으면 힘들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하는 그런 형은 큰애가 아빠 닮았고 저는 재미없으면 절대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또 그런 성향은 작은 아이가 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4명은 독특한 구성원이라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아이들의 개성이 강한데 엄마가 그냥 너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만약에 자기를 공부를 시키려고 했었다면 자기만 지옥을 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딸을 봐야 되는 엄마까지 불행했을 거다. 엄마가 그러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고 자기 10대를 돌아보면 꿀을 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해봤고 모든 부분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또 동창생을 만났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안 돌아가고 싶다. 정말 공부만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돌아가도 괜찮은데? 난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뿌듯했다. 얼마 전에 제자가 고등학교 딸의 자퇴서를 썼어요. 부부가 정말 고민 많았고 아이하고 싸움도 많았고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를 등 떠밀어 보내고 하면서 아이는 막 머리털이 반 정도 빠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당하고 결국은 저도 이제 개입을 해서 자퇴를 선택을 했고 너무 밝아진 그 아이의 모습만으로도 지금 행복해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이 됐는데 부모 우울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하면 저는 웬만한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을 좀 줄이거나 하는 건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중1, 2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엄마가 자기에게서 마음이 조금 덜어졌으면 좋겠다. 집중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선택한 길이지 내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지금 불행하고 속상한 건 엄마 책임이야. 엄마가 즐겁게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 자기 꿈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엄마나 아빠처럼 살게 될 건데 엄마가 하나도 안 멋지고 재미없이 사는데 어른이 뭐가 그렇게 되고 싶겠어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엄마가 먼저 자기를 잘 돌보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엄마는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 좀 하렴 할 때 하고 엄마 얘 지키고 있으니까 너 진짜 공부해 알았어?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게 더 좋을 건가에 대해서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춘기가 생각사의 봄춘.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자기 생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 사춘기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귀엽고 예쁜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딱 터진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들이죠. 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왔나 봐. 일 때는 완성된 독립체로서 가려고 하는 전환점이구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 주어줘야 될 존중과 자율성. 부모님은 드디어 나에게 많은 시간과 여유가 생길 수 있구나. 떨어져 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어릴 때 하던 관심과 노력을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춘기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는 느긋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인데 더 조바심을 내죠. 그 아이들이 나타내는 돌출적인 말과 행동들을 부모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끊으면 그 돌출적인 행동을 아이들이 안 하지는 않아요. 몰래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모의 역량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머예요. 아이는 예능을 하고 싶은데 부모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런 간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키워야 될 역량 중에 딱 하나만 한다면 저는 유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은 선생이었지만 아이들이 저를 좀 가깝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재밌게 해주거든요. 빵빵 터뜨려 주니까 격이 없고 아이들은 자유스럽고 우리 쌤 앞에서 내가 뭘 해도 괜찮아.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 우리 반에서는 제일 편안해. 병리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애들도 있어요. 학교에 오는 길 자체가 막 누가 마주칠까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조차도 유일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곳 선생님이 계실 때 우리 반 교실. 이제 사춘기가 돼서 아이가 방문을 닫는다, 표정이 좋지 않다, 말이 짧다, 반항한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어떤 자세로 돌아서야 될까요? 이론적으로 이미 모든 부모님이 다 알고 있어요. 사춘기에는 그냥 가만히 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춘기의 비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낄낄 빠빠가 아니라 낄낄 빠빠빠빠빠빠빠빠.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너 말투가 왜 그래? 왜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와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근데 아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뇌 발달사에도 이 사춘기에 내는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엄마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나 욕심인 거죠. 부모들이 걱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내려놓고 보면 그 많은 걱정 쓸데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난 차라리 그 시간에 믿어줄 걸 그랬어. 엄마들이 또래 집단 말고 선배들을 만나보는 동호회나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추천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가출을 했다. 갑자기 막 아이가 자해를 했다. 뭐 이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랬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들을 만나면 대부분 아야 별거 아니야. 그래도 다 지나가. 그러고 되게 잘 큰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늘 비슷비슷한 또래 엄마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는 도돌이표밖에 안 되는 거죠. 영역을 조금 넓혀보았으면 하는 추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선생님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죠. 나를 잘 돌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 돌보면요. 나머지 문제들도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